이번 시간은 건축 도장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네 번째 작업 순서입니다. 앞전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선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네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역시 또 동그라미부터 쳐주시고, 자, 중도 작업이구나, 중간 작업이구나. 시험지 바로 보겠습니다. 과제 1번, 2번 얘는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제 1번의 중도를 보시면 ML전 수지 바인다라고 돼 있네요. 세 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는 바인다, 바인다. 몇 번 바른다? 한 번 바른다. 붙이를 해라 이렇게 써 있고요. 과제 2번의 중도는 뭘 바른다라고 돼 있냐면 레커 서페이서를 한번 발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는 서페이서라는 딱 네 글자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것 좀 불러주세요. 바인다 어디다 바른다고요? 합판에다 바른다고요. 합판에다가. 됐고요. 자, 서페이서 어디다 바른다고요? 강목에다가 발라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인다 바르실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판이라 그랬어요. 그럼 합판이 몇 군데라고요, 여러분들? 세 군데 다 바르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여기 안 바르는 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바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과제 5번을 읽다 보면 과제 1의 중도 작업 후에 하세요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결론은 세 군데다가 다 바인다를 바르는 거다. 그렇게만 딱 기준을 잡으시고 뭐 강목은 말 그대로 서페이서만 바르는 거다. 딱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건조를 또 해야 되는지까지 작업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바인다, 서페이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서 찾지 마시고 시험지 보고 나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바인다는 과제 1번이고 과제 1번은 수성 계열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바인다가 있을 거란 뜻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레커 서페이서는 레커 계열이니까 이쪽 유성 쪽에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바인다 한번 찾아볼게요. 쭉 보니까 얘는 뭐 수성 백색이고 이건 잉크가 되겠고 요게 바인다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럼 바인다를 좀 따라 보겠습니다. 양은 반컵 정도면은 칠하고 남습니다. 예. 반컵 정도면 칠하고 남아요. 그 정도만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서페이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레커 서페이서니까 레커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봤더니 이런 거는 각각의 색깔이고요. 아, 여기 보니까 레커 서페이서라는 게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떠서 작업을 하실 건데 얘는요 많이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요 스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3스푼 정도요. 예, 한 3스푼 정도면 칠하고 남아요, 여러분들. 뭐 불필요하게 많이 갖다 쓸 필요가 없겠다 이런 뜻이죠. 예, 3스푼도 좀 많으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서페이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인다와 서페이서를 준비하셨으니까 바로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인다를 좀 먼저 바르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인다 바르실 때 제가 보내드린 붓 중에서 3번짜리 붓 있죠. 폭이 넓은 거, 그거 한 자루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바르시기 전에 요 바인다의 상태를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따르시면서 사실 보시면 되는데 요거 좀 우유 같지 않습니까? 농도가, 그쵸? 자, 시험장 가셔가지고 바인다를 딱 따르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유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희석이 된 제품이에요. 바로 바르시면 된다는 뜻일 거고요. 바인다가 원래 원액도 있어요. 원액 같은 경우는 약간 요플레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럼 원액 가지고 바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수성 바인다니까 물을 넣어서 이렇게 묽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하나 지키시죠. 막 바르자 이러지 마시고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바인다 어디다 바르죠, 여러분들? 합판에 바른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세 군데를 표시를 해놓고 바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바르거든요. 예, 강목에 바르면 바로 집에 가셔야 돼요. 자, 바인더 어떻게 바르냐 봅시다. 듬뿍 묻히셔도 돼요. 푹 담궈버려라 이런 뜻이겠죠. 안 짜셔도 됩니다. 여기 어차피 바닥에 바르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뚝뚝 흘려도 괜찮으니까 바닥에다 가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점은 여기 지금 잔뜩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잔뜩 묻어 있는 상태에서 선으로 가시면
선 쪽이 배불뚝이가 돼요. 안 이뻐진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에다 조금만 바인다를 덜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적정량이 됐을 때 선 쪽으로 가셔가지고 붓의 옆면으로 그대로 따라가세요. 자,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 선이랑 만나는 자리만 쭉 보시면서 차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다 저만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분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 해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럼 옆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바로 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조금 바닥에 덜어 놓고, 자, 선으로 가서 선 옆면을 잘 보면서 끝까지 나갑니다. 자,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살짝 트셔야 될 것 같아요. 끝부분이 아직 안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색깔이 있는 페인트였으면 제가 작은 붓 같은 거 썼을 것 같은데 지금은 투명한 바인다니까 이렇게 큰 붓으로 마무리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듬뿍 묻혀서 쭉쭉 펴주세요. 자, 붓질 잘 봐보세요. 편하게 하시란 뜻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이 바인다를 강목에 칠하는 건 실격이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칠하다 좀 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목에 묻으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짝 묻는 건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바닥에 살짝 덜어 놓으시고, 자, 45도로 갔다가 딱 갖다 대세요. 경계다가. 그리고 한 번만 쭉 끝까지 훑어버리세요. 네, 됐습니다. 살짝 묻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자, 바르실 때는 편하게 쭉쭉 발라주시는데, 발라보시면 바인다는 안 묻은 자리가 티가 납니다. 자, 다 묻혀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붓을 이렇게 칠하면은 이렇게 붓자국이 다 그렇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퍼티 마무리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똑같거든요. 퍼티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제일 위에서 붓을 살짝만 대고 끝까지 쓸어 내려주세요. 붓 누르지 마세요. 그럼 붓자국이 더 생기니까 붓 끝만 살짝 대고 끝까지 내려가세요. 자, 끝까지 천천히. 우리가 퍼티 마무리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끝까지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내가 너무 듬뿍 발라놔가지고 너무 흥건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옆에 판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걷어내서 옆에 판으로 옮겨라 이런 뜻입니다. 흥건하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흥건하면 말리는 데 시간 걸리니까 옆에 판으로 좀 옮기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선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하게 바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듬뿍 묻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닥에 좀 덜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목이 만나는 경계 부분들, 강목에 칠을 하는 게 안 되는 거다. 묻는 건 괜찮다. 쭉 가볍게 훑어내시고요. 이렇게 됐고요. 자, 또 반대쪽 계속 여러분들 보시는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듬뿍 묻혀서 바닥에다 조금 정리하고 강목에 살짝 묻는 거 괜찮다. 쭉 가볍게 훑어내세요. 예, 살짝 묻었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역시 빠른 속도로 펴서 발라보겠습니다. 자, 듬뿍 발랐고 쭉쭉 피세요. 예, 쭉쭉. 자, 붓을 잘 보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예, 듬뿍 묻혀서. 안 묻으면 바인다는 안 묻은 티가 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인다가 묻는 자리는 회색빛으로 바뀌는 거고 바인다가 안 묻은 자리들은 하얗게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충분하게 다 발라 주십시오. 너무 흥건해요. 옮기세요. 예, 걷어서 옮겨 주시라고요. 너무 흥건해서 좋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붓자국을 없애셔야 되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붓 끝만 가볍게 갖다 대시고 쭉 일직선으로. 자, 또 옆으로 이동해서 가볍게, 또 가볍게. 계속 같은 얘기 드립니다. 너무 흥건하면 옮기시라 그랬어요. 자, 계속 쭉 해서 붓자국을 정렬을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 요 부분만 이제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내용이죠. 많이 묻혔고요.
바닥에 덜어놨고요. 요 경계부터 쭉 가볍게 훑었어요. 벽체 살짝 묻는 거 괜찮다 그랬고, 자 아래쪽도 쭉 훑어냈습니다. 됐고요. 듬뿍 묻혀서 쭉쭉 피겠습니다. 자, 흥건한 자리를 쭉쭉 펴주면서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바인더에서 우리가 시간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뒤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앞작업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다 묻었습니다. 흰색이 어깨끈 제가 다 묻혀놨고요. 붓자국을 정렬을 시키셔야겠죠. 자, 쭉 훑어내시고 너무 흥건하면 이제 짜야죠. 컵에다. 그쵸? 자, 또 쭉 걷어와서 너무 흥건하면 컵에다 짜면서 이렇게, 자 가볍게 붓끝을 너무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일직선으로 정렬을 시켜줍니다. 하여튼 조금 흥건하다 싶으면은 컵에다 이렇게 걷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인더 작업이 끝나셨으면 우리 시험장이었으면 이 붓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시험장에서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할 땐 재활용을 좀 하시자 그랬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수성이니까 물통에다 담가 놨다가 나중에 상도 하실 때 한 번 더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페이서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념적으로는 서페이서 바르려면은 요 바인더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바인더를 완전히 막 줄줄 흐를 정도로만 바르지 않은 거라면 바로 바르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흥건한 부분을 걷어내고 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붓은 오늘은 연습이니까 2번짜리 붓 하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 쓰시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페이서 칠한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버리는데 오늘은 좀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신나로 헹궈서 나중에 강목 상도까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페이서의 상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따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바인더는 우유 같다 그랬고 요는 요플레 같지 않습니까? 끈적끈적해 보이죠. 바르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뭘 넣어야 된다는 뜻이겠어요? 신나를 넣는데 무슨 신나? 당연히 레커니까 레커 신나를 넣어서 이거 희석을 시켜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신나를 얼마만큼 넣는다고요? 자, 이론적으로는 요 양의 20%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좀 넣어 보시고요. 넣어 보신 다음에 일단 저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농도가 좀 많이 묽어졌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바르기가 좀 수월해졌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딱 맞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몰라요. 칠을 해봐야지 알죠. 딱 맞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끈적거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끈적거린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계속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시죠? 이게 농도가 맞아서 내가 잘 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나가 증발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강목의 상단하고 옆면을 바를 거니까 어디를 먼저 바르든 관계는 없는데요. 굳이 하나를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옆면을 먼저 바르신 다음에 상단을 나중에 바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상태니까 이 상태로 먼저 상단 바르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흘리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흘립니다. 여러분 뚝뚝뚝뚝 흘려서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1번. 붓에다 페인트 묻히실 때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마시고 옆쪽으로 돌려서 하시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많이 묻혔죠? 이러고 가지 마세요. 뚝뚝뚝뚝 이렇게 흘리는데 가지 마시라고요. 자, 짜셔야 되는데 어떻게 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이렇게 짜시면 안 되고요. 붓을 수평으로 가볍게 짜세요. 이렇게. 볼까요? 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뚝뚝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옆으로 한두 번만 짜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칠하겠습니다. 자, 빨리 부르세요. 어디 칠해요? 어디? 선이요, 선. 예. 우리 땅만 작업해야 된다고 선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할 거 있어요. 저처럼 붓끝을 이렇게 대시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더 깔끔하게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뭐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타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좀 타고 내려가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하게 되면 이쁘긴 하지만 요게 턱에 걸려서 타고 내려가니까 그거 빨리 걷어 올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위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빠른 속도로 칠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묻혔어요? 옆으로 살짝 한두 번만 짜시라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자, 그리고 쭉쭉 펴주세요. 자, 요 서페이서가 퍼티보다 조금 더 백색입니다. 그래서 발라보시면 바르는 티가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 잘 봐보셔야 돼요. 이렇게 붓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게 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마무리 어떻게 한다고요? 배운 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쓸어낸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자, 또 묻혔죠? 이러고 가지 마시라고. 옆으로 한두 번만 짜서 쭉쭉 펴주세요. 자, 필 수 있는 만큼 쭉쭉 펴주시고, 자, 다시 또 살짝 묻혀서 옆으로 한두 번만 짜고 연결시키면서 계속 나가주세요. 저처럼만 하시면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바깥쪽에서 묻혀 오시라고요. 다 칠하셨으면 쭉 붓끝만 대고 쭉 훑어내시라고. 이런 건 뭐 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은 이거 잘 칠해졌나 판단하는 방법은 형광등 불빛에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페에서 옆면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칠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도 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근데 꼭 저처럼 옆에서만 칠하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앞으로 가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뻑뻑하면 신나 좀 더 넣으시고 배운 대로 해주세요. 묻혔죠? 예, 가볍게 짜셨죠? 자, 이러고 경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흥건하거든요. 바닥에 좀 덜어 놓으세요. 예, 바닥에 덜어 놓으시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경계까지 들어가셔서 옆으로 쭉 훑고 가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게 쉽진 않지만 쭉 훑어서 끝까지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차분하게. 요 경계만 잘 칠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요 살짝 묻혀서 이제 요 면만 칠하는 거니까, 자, 나머지는 면을 쭉쭉 편하게 칠을 해주세요. 자, 살짝 묻혀서 쭉쭉 펴달라 이런 뜻입니다. 또 살짝 묻혀서 쭉쭉 펴주시고 계속 같은 방법 조금씩 묻혀서요. 자, 다 칠하셨어요? 자, 그러면 쭉 붓자국 없앤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훑어내시고 이쪽 면은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돌릴 건데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시계 방향 요렇게 돌리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돌렸을 때 어디가 보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이 보입니다. 그쵸? 자, 똑같은 방법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묻혔어요. 한두 번 짰어요. 이렇게 안 흘리게 이렇게. 그냥 경계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에 좀 덜어 놓으세요. 적정량을 가지고 경계까지 밀고 들어가서 끝까지 쭉 타고 나오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은 끝까지 가시네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안 되던데요. 끝까지 못 가겠던데요. 이만큼 오니까 없던데요. 너무 뻑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신나를 조금 더 넣으세요. 자, 짜내시고 쭉쭉 펴주세요. 이제 자, 어려운 경계 자리를 칠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쭉쭉 펴주기만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 조금씩 묻히세요. 욕심내지 말고. 다 묻었으면 역시 붓자국 한 자리로 정렬시켜 달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또 돌려볼까요? 시계 방향 돌려봅시다. 자, 돌렸더니 이제 또 요 면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데 여기부터 해볼까요?
선이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선. 선 넘어가면 집에 가는 거지. 바닥에 덜어놓고 여기 선이 있는 자리부터 넘어가지 않게끔 칠을 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인데 저쪽 라인은 진짜 제가 앞에 가서 칠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쪽 반대로 가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묻혔고 짰고 바닥에 톡톡톡톡 덜어 놓고 적정량이 됐을 때 경계로 가서 쭉 제가 훑고 가고 있어요. 자, 붓의 각도를 잘 쓰셔야 돼. 붓을 너무 세워도 안 되고 너무 눕혀도 안 됩니다.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조금 묻혔죠? 짜서 같은 방법 쭉쭉 펴줍니다. 살짝 묻혀서 또 쭉쭉 펴줍니다. 됐어요. 너무 흥건하지 않게 붓자국 또 정렬시켜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돌리면 되겠네요. 역시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려줬고요. 계속 동일한 방법입니다. 묻혔어요? 좀 짜셨습니까? 바닥에 좀 덜어 놓으셨습니까? 경계까지 들어가셨고요. 그대로 훑고 지나가 주십시오. 그대로. 자, 이 부분 역시 제가 지금 자세가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한데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경계까지를 칠해 주시고, 자, 나머지 또 면을 쭉쭉쭉쭉 빠른 속도로 조금 묻혀서 짜시고, 자, 계속 같은 방법. 다 묻었어요. 그러면 역시 또 붓자국. 자, 끝났고요. 자, 또 시계 방향 돌릴게요. 자, 또 시계 방향을 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칠했던 자리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 칠이 된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 바퀴를 돌아왔기 때문에. 바인더하고 서페이서, 즉 중도 작업이 완성이 됐다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여러분들. 서페이선을 말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서페이선은 이미 좀 말랐어요. 이게 만져보면 이미 여기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인더를 말리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인더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뜨거운 바람을 서페이서로 갖다 대시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바인더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뜨겁고 역시 가장 센 바람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말리세요. 계속 한 자리만 대고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더를 쭉 말리시는데 역시 눈으로 보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안 마른 것 같을 수 있는데 만져보세요. 손바닥으로 만졌을 때 이게 다 말랐는데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회색빛이 남아 있어서 아직 덜 마른 것 같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마른 건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만졌을 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하고 나머지 부분도 말리시겠죠. 자, 계속 말려 보겠습니다. 자,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은 얘기 드리는데, 서페이서에 뜨거운 바람 잠깐 다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대고 계시면 부풀어 오른다 그랬으니까요. 좀 생각하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쭉 말려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바인더 세 군데를 다 건조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여기 아래는 나중에 말리셔도 돼요. 즉 여기 상단 부분하고 과제 5번 그라데이션 자리 아시죠? 요 두 군데만 미리 말려놔도 괜찮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천천히 말라도 작업에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시간은 없고 이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요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말리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좀 말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인다 바르는 건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흥건하게만 바르지 마시고 잘 펴서 걷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서페이서는 딱 하나죠. 그쵸? 흘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흘리지 마세요의 뜻은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 욕심을 내니까 뚝뚝뚝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드라이기 말리실 때 뜨거운 바람으로 바인다 부분만 말린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까먹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서페이서도 갖다 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풀어 오르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작업할 때는 항상 한 번쯤은 생각을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조가 다 끝났습니다. 작업도 하나 해볼까요? 뭐 할 차례입니까? 동그라미 칠 차례죠. 네 번째 선을 글 차례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선 260이네요. 요거 확인해서 바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을 작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의 합계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260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바사의 합계도 역시 260인가요? 자, 역시 요 위에서부터 260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판 끝에 잘 맞춰 놓으시고 제일 끝에 가볍게 하나만 찍어 놓으시고요. 자, 테이프가 있는 쪽에도 한번 또 찍어 볼까요? 260이요. 정확하게 맞추셔서 점 하나 찍어 놓으시고 또 그 점에다가 쇠자를 올려 놓으신 다음에 쇠자 끝은 또 합판 끝에다가 제가 맞춰 놨습니다. 마바사아의 합계도 26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26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끝까지만 그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금 찍었던 260 안쪽에다가 하나만 더 찍어 주시고요. 자, 그 점이랑 역시 연결을 해서 선이 삐져나가지 않게끔만 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강목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자,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목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요. 삼각자 배치해서 선 잘 맞춰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 주시고, 자, 이게 상단 부분이 되겠고요. 자, 반대편 역시 요 합판 끝에서 아까 요게 260이었으니까 260짜리를 정확하게 좀 맞춰 주시고요. 자, 마지막 점입니다. 여기 좀 찍어 주시고 그 자리가 또 타고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대로 정확하게 올려주시고요. 자, 역시 여기가 선의 끝부분이니까 서로 연결만 해주신다면 역시 완벽한 90도의 선이 작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긋기는 이제 종료가 된 거죠. 네 번째 선이 마지막 선이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맞겠지만 이게 맞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선까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선긋기가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요 네 번째 선까지만 실수하지 않고 완성을 해주셨다면 어떻다고요? 자격증을 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 한 번만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요 네 번째 선까지 딱 끝나셨으면은요, 시계를 한번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요 정도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험 보지 않습니까? 11시 정도까지 여기까지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시간 만에 네 번째 선까지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시간이 좀 남아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남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30분 일찍 집에 가니까 좋은 거야? 그 뜻이 아니고요. 조색 같은 거를 더 차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글씨 도형 같은 것도 좀 더 차분하게 칠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가능하면 2시간에 들어오려고 하셔야 돼요. 최대치는 제 생각이지만 2시간 30분입니다. 최대치가. 선생님 저 한 3시간 걸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작업을 해야 돼요. 조색도 막 대충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색칠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작품성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6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시간 체크를 좀 해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선까지 완성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